예, 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블루카본 사업단 이종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이제 주제는 네 번째 주제로서 블루카본 종류와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블루카본과 탄소 감축원, 그리고 갯벌의 가치와 관리, 마지막으로 숨쉬는 해안을 위해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근데 저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좀 더 빨리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2040년이면 사업화 전보다 약 1.5도 정도 상승하고 당초 예상보다 약 10년 정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였었죠.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열돔 현상 때문에 섭씨 약 49.6도까지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수십 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극지방에서 빙하가 녹고 있고 그리고 열대지방에서 나무가 건조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이었죠. 그 강남역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서 그때 한 열대 명 정도 사상자가 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기후변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요. 약 150개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건 뭐냐면 2050년도까지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공약입니다. 그의 이제 중간 목표로서 NDC라는 게 있는데요. NDC는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따라서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2030년까지를 이제 목표로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한 2017년 대비 30년까지 24% 정도 감축하겠다 했다가 이후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약 2018년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그런 상향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블루카본이 그중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권봉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잠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에 흡수되는 탄소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형 공단 같이 저희 서울대 연구팀도 이전에 블루카본 홍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과학동안 2018년도 9월에 이제 이 저희 블루카본을 소개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월드컵 이때 러시아 월드컵이 2018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블루카본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보면 오른쪽에 짱뚱어 보이시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탄소가 있는데 짱뚱어가 탄소를 잡아먹는 약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갯벌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서울대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린 카본이 있고 블루 카본이 있는데요. 연간 한 40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 중에서 해양이 23% 정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린 카본에 비해서 이제 낮아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 많은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여를 하는데 그럼 이 그린 카본, 이 육상에 비해서 그 블루 카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카본은 이 보면 이제 나무가 있고 블루 카본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갈대가 있습니다. 조림 비용, 식재, 관리, 기간의 관점 측면에서 이 블루 카본이 그린 카본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진이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가정하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면적 12제곱미터 이제 이 보시면 갈대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약 1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만큼 10년이 이제 한 그루가 이렇게 이 정도의 CO2를 흡수하기 위해서 약 10년 정도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보았을 때 이제 블루카본, 이 갈대가 이 나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루카본을 이제 현재 뭐 국가에서 온실가스 통계를 잡느냐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미국과 호주에서만 이 블루카본 정식적으로 국가 온실가스로 이제 통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이 블루카본 1단계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와서 올해부터 염습지가 온실가스 통계에 잡히되고요. 그 다음에는 잘피, 이 이후에 이제 갯벌을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 블루카본 사업단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권범 교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블루카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거, 그리고 유력한 후보군, 그리고 잠재적 후보군. 우리나라에는 갯벌이 많죠. 갯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루카본 유력 후보군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면 유력 후보군에서 진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갯벌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IPCC에서 세 가지 블루카본, 이 맹그로브, 염습지, 그리고 잘피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는 맹그로브가 없고 이 염습지 잘피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대신 뭐가 있냐? 갯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이 있는데, 그 맹그로브는 이 진한 녹색이죠. 이 열대지만 치우쳐져 있고, 그러니까 갯벌 같은 경우는 세계 5대 갯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서해, 남해가 이제 황해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이 아까 블루카본 면적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염습지가 32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맹그로브는 없고요. 잘피 같은 경우는 4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상대적인 작은 수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블루카본으로서 다른 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뭐가 있냐? 갯벌이 약 2450제곱킬로미터 정도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서울대 연구팀은 이 갯벌이 어느 정도 블루카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21개 갯벌 지역을 일일이 하나씩 다녔고요. 각각에서 이제 이 갯벌을 직접 가서 보시면 코어링 약 1m 정도의 갯벌을 채취를 한 다음에 실험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갯벌에 아마 여기 계신 연구진은 잘 아시겠지만, 갯벌은 그냥 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면은 1차 생산, 즉 이산탄소를 흡수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저서 미세조류입니다. 보면은 색깔이 노릇끼리하게 있죠. 이제 이걸 보면은 각각 식물이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저서 미세조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연간 한 26만 톤의 CO2를 이제 흡수한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 양은 약 자동차, 세단이죠. 자동차 한 11만 대가 연간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봉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갯벌의 이제 블루카본 잠재량 또한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 해양수산부 전략으로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럼 이제 이 갯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세계 5대 갯벌이라고요. 근데 과거 갯벌의 규모와 이제 지형적 측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이제 용어인데, 최근 이제 이후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갯벌이 유럽의 와덴의 갯벌과 함께 세계 2대 갯벌이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죠. 이제 우리나라 바다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코스텔로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해양생물 종수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입니다. 생물 종수로 따지면 호주, 일본, 중국 순인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갯벌이 많은 그 생물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의 독보적 우수성과 그 본질이 이제 해양생물 다양성이 있고요. 대형 저서 무척추 동물 다양성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밖에 다양한 생태 서비스가 있는데 이 기능 또한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이죠. 작년에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 갯벌에 대한 많은 연구, 그리고 생물 다양성, 철새 등 이런 연구들이 인정을 받아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블루카본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블루카본 연구를 비단 올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2016년부터 저희가 블루카본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블루카본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처음 블루카본이 뭔지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NFC 카페이도 있고 이제 그때부터 블루카본 언급되기 시작하고 2013년도에 IPCC 이제 기후변화 국가 협의체에서 블루카본을 정식으로 인정을 해서 이걸 방법론 보고서로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정식적인 블루카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를 2016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도에 이제 기획 연구 용역이 있었고 2017년도에 지금 저희는 블루카본 1단계 연구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1단계 연구 개발 사업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1년도에 또 이제 기후변화 R&D 강화 전략 그리고 숨쉬는 해안율 이런 기획 연구들로 통해서 올해 처음이죠. 이제 2022년 본 사업인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 개발의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블루카본 사업단을 새로 창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제 그 1단계 연구하고 다르게 2단계 연구, 블루카본 사업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연구가 어떤 게 있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욱 대표님께서 리빙 쇼어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로서 미국 노아의 리빙 쇼어라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미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호주, 홍콩,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이런 그 공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안을 탄소 흡수형 해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 플로리다 리빙 쇼어란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토착식생 그 식물이죠. 염생식물 그리고 친해양 소재인 굴폐각 등을 위해서 해양 생태계 기능을 증진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 이 플로리다 리빙 쇼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그리고 조경 사업이 없고 생태 보건 공학이 접목되어 있어서 새로운 친해양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루카본 사업단은 이런 연구들 벤치마킹을 해서 숨쉬는 해안 뉴딜, 그린, 블루, 소프트 리빙 공법을 이제 올해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린 리빙 같은 경우에는 염생식물을 이용하고 하는 거고요. 블루 리빙 굴폐각, 소프트 리빙은 이제 연성화, 이제 생태 공법 타일을 붙이는 그런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법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자연 해안의 탄소 흡수력을 또한 증진시키는 그런 기술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직접 그림으로 보여드려야겠죠. 이런 그 비생 갯벌이 있으면 저희 공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고 소프트 리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갯벌에서 이제 식물을 심고 그리고 굴폐강을 이용해서 이제 연안 침식을 막는다. 그리고 생태 타일을 붙여서 소프트 리빙 공법을 이제 실현하는. 결국 이러한 공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갯벌이 탄소 흡수력을 이제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2016년부터 꽤 오래 전이죠. 16년부터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을 해왔습니다. 블루카본 연구가 이제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직접 외국으로 학회에 참석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국에 이제 그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여는데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발표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